통역을 하는 방법, 원리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바람 목욕이라는 거죠, 한자로. 물로 하는 목욕이 아니라 바람으로 한다, 이 말인데, 통역의 핵심은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흡 중에서 특히 피부로 하는 호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의 호흡이라는 게 코로 들어와서 폐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소를 들이쉬었다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것이 호흡의 현상인데, 그것을 폐로만 하는 줄 알았더니 피부가 우리 몸 전체 호흡의 30%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로 산소가 들어오고 이리로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하는 걸 30%나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30%는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생명현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신 화상을 입으면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 이유가 피부호흡인 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사망한다는 거예요. 화상 입어서 뭐 안에 있는 장부를 다쳐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피부호흡 30%가 안 되면 사람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폐호흡도 깊게 하기 위해서 뭐 단전호흡이라 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할 뿐 아니라 이 피부로 해내는 30%를 충분하게 잘하게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뭐 호흡이 생명현상에 가장 급하고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실감하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한 달 안 먹어도 살고, 물 안 먹어도 한 일주일 안 먹어도 살지만, 호흡은 뭐 3분 안 하면 거의 대부분이 살기가 힘들 정도로 생명에 뭐 너무나 가까운 어떤 것이죠. 근데 호흡이 하는 일이 바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신진대사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신진대사라는 거를 뜻이 한자로 풀면 좀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데요. 새로울 신, 묵을 진, 묵은 거, 오래된 거. 이거 교대로 사양한다 할 때 사자인데, 이렇게 각자 길을 내준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거 들어올 때는 묵은 게 살짝 길을 비켜주고 새로운 게 들어오고, 묵은 거가 나갈 때는 또 새로운 거가 길을 막지 않고 이렇게 교대로 길을 양보해서 들어오고 나가고를 잘 한다는 뜻입니다. 신진대사가 잘 돼야 건강하다는 말은,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산소가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요소고요, 노폐물의 이산화탄소가 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음식에 영양분을 취하고 노폐물들은 대변, 소변, 땀 이렇게 나가듯이 이런 식입니다. 신진대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신진대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밖에서 뭔가를 들이어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게 해독에 되게 좋은 어떤 음식이래, 뭐 이런 걸 먹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는 이게 필수 영양분을 주는 거래, 에너지를 주는 거래, 에너지를 확 높이는 음식이래, 이렇게 해서 먹는 것들도 있죠. 또는 뭐 주사도 맞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외적인 거라면 외적인 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내적인 걸로 해독과 에너지를 돋구는 방식이 있습니다. 해독은 지금 말한 이렇게 피부를 건강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극해주고 따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자체가 밖에서 무슨 해독 물질을 안 먹어도 해낸다는 뜻이고요. 또 우리가 라이트에서 배운 목만나기, 뭐 쟁기자세, 이런 것들이 해독의 역할을 해요. 교감신경이 이쪽으로 긴장된 것들은 다 이거 좀 털고 풀어야 될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걸 음식을 먹어서 여기에 막 가득 찬 노폐물을 빼주라고 하는 것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만, 더 가깝게는 목만 나게 하고 하고 이렇게 풀고 쟁기 자세를 해서 풀고 나면 해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여야만 되고 나는 내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고요. 영양 에너지를 받는 건 뭡니까? 명문 자세이고요, 천골 만나기고요, 뭐 골반 만나기. 이쪽에 이 골반강에 정기적 에너지를 이렇게 쫙 충전하는 게 그것들이거든요. 뭐 굉장히 보약을 먹어서 뭐 산삼약침을 해서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내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를 여기서 얻어냅니다. 이렇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꼭 이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 만나기나 이거 전기자세 할 때 해독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좀 와닿게. 그리고 이쪽 골반 만나기 또 목문자세는 산삼약침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에너지를 여기서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인 풍욕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피부 호흡에도 도움될 뿐 아니라 풍욕은 뭐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지만 자율신경 균형을 맞추는 데도 매우 도움된다입니다. 피부 호흡이 신진대사를 잘 해주겠죠. 자율신경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라는 거죠. 교감은 이건 좀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긴장하고 집중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의지를 내고 결단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부교감신경은 이완하고 안정하고 휴식하고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하고 내어 맡기고 또 이렇게 고요하게 상념을 내려놓는 명상하고 이럴 때 좋아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하고 연결된 게 풍욕에 있는데요. 풍욕에서 이렇게 풍욕의 요점은 이거잖아요. 이렇게 먼저 옷을 가능하면 다 벗으면 좋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팬티나 뭐 브라나 속옷을 그냥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좋기는 다 벗는 게 좋고 아니면 그렇게 옷을 가볍게 입고 이불이나 담요를 덮고 따뜻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뭐 1분이다, 1분 30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간이 땅 하고 소리가 나면 이렇게 벗고 이게 좀 차가워지잖아요. 그럴 때 교감신경이 좀 항진돼요. 뜨뜻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이완되고 안정되고 휴식 쪽이어서 부교감이 좀 올라가고요. 추우면은 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어휴 춥다고 이렇게 하얘지게 돼요. 그럴 때 특히 인파 부분을 많이 이렇게 두드리거나 주무르라고 해요. 뭐 여기 사타구니, 목주변, 얼굴, 그리고 다른 데도 이렇게 막 두드리고 몸을 좀 움직이고 뭐 우리가 라이트에서 배웠던 것 등등 또는 우리 김진목 원장님이 하고 있는 니시오법에서 하는 뭐 붕어 운동, 모세관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어떤 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큰 원리는 그거예요. 요점은 한 번 편안하게 이완하고 따뜻하게 있다가 한 번은 좀 차가운 데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한 번 교감이 항진됐다가 한 번 부교감이, 한 번 교감이, 한 번 부교감이 이래서 자율신경 균형에 탄력성이 생기게 하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 보면 긴장할 일도 생기잖아요. 지나가는데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이게 긴장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이제 안 되니까 다시 또 탁 이완하고 빨리빨리 탄력 있게 상황이 끝났으면 탁 이완하고 또 위험한 상황이 오면 탁 긴장하고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긴장 한번 한 게 계속 오래 가고 있고 이렇게 이완에 늘어져 있는데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거 뭐지 하다가 이게 닥칠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탄력이 갖추는 방식이 풍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떤 운동을 하냐의 그것의 중요도는 100점 만점에 한 10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심은 한번 차갑게 하면서 움직임, 한 번은 따뜻하게 하면서 느긋하게 이완하고 있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피부를 이렇게 드러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풍욕과 연결돼서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하면 이제 냉온욕이라는 것도 하죠. 냉수와 온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이 원리하고 비슷해요. 찬물에 들어가면 교감신경이 바짝 막 활성화돼요. 그때 이제 막, 추우니까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죠. 네.
그리고 따뜻한 데 가서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근데 계속 늘어지면 이제 나중에 하고 나면 좀 기운이 빠져요. 근데 찬물에 또 가면 정신이 번쩍 나면서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죠. 근데 또 다시 또 느긋하게 오고 이게 이제 자율신경의 균형 탄력성을 키우는 겁니다. 피부 호흡과 더불어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서 아까 와타나베 병원이라는 데서 말기암 환자들이 거기 가서 아침 눈 떠서부터 잠 잘 때까지 딱 30분의 휴식 시간 빼고는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표현대로 척척 나앉는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잡히면 자율신경 균형이 잡히고 신진대사가 잘 되면 암이라는 것을 뭐 다른 방법 거의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대단한 약을 쓴 것도 아니고 내부의 음식에 있어서도 그냥 채식 위주의 식사하고 이것만 했더니 낫더라. 근데 이게 이제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걸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많이 있는데 그 실증 사례인 거죠. 오로지 풍욕 11번 그리고 새끼 밥 먹을 때 채식 위주의 그냥 음식 끝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단순화해서도 난치병 말기암들이 낫더라. 여기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11번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원리가 같으면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다 좋아요. 라이트도 결국 자율신경 균형을 갖추는 거니까 그 시간도 풍욕의 개념과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시간에 풍욕을 활용하면 좋겠다가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11번 한다는 것을 꼭 11번 해야 이 신진대사가 최고도에 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11번 하는 것에서 왜 효과가 나고 생각하냐면 11번 하면 아침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걱정하고 불안할 시간이 없어요. 해야 되니까 따라하고 1분 했다가 또 땡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땡 하면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 불안하고 걱정하고 막 신경질 내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또 굉장히 큰 치유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이거를 우리가 규율을 딱 정해가지고 약간 반강제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느냐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암요양병원을 열 때 고민 중에 이 두 가지를 제일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해서 효과를 내는 분 밑에 제가 한 8년간 정도 있어 봤거든요. 정말 말기암 병원에서 포기한 암들 많이 낫는 걸 봤어요. 정말 제대로 따라만 하면 10명 중에 3명은 도저히 못 살다고 한 사람이 말끔히 낫는 걸 많이 봤어요. 8년 동안. 근데 그 지도자께서는 매우 이제 카리스마가 워낙 세셔가지고 거의 군대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반발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그것의 의미는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이런 에너지 낭비하게 되는 이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저가 이걸 하기에는 제 에너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억지로 흉내를 내면 내겠지만 제가 피곤할 것 같아서 저는 가능하면 교육을 많이 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을 잘 할 것 같아서 저는 이 방식을 택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게 좀 편하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은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소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좀 내가 게으르고 이럴 때 딱 시간을 정해서 나 혼자는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못 한다면 뭐 그런 식의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고 또 하나 이제 동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작은 뭐 라이트에서 하는 동작 그리고 그걸 정확치 않아도 좋다입니다. 핵심은 이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뭔가 효율성이 있는 어떤 동작들이 혹시 있지 않겠느냐, 뭐 몇 가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김진목 원장님은 니시의학, 뭐 제가 한 8년 동안 있었던 자연의학 그 하신 분도 한국적 어떤 자연건강의 니시의학을 결합한 방식이셨는데요. 니시의학이 뭐 거의 동양권의 자연요법은 거의 니시의학과 비슷하고요. 서양의 자연요법은 거의 거슨요법이 모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뭐 그 에덴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저기 뉴스타트, 이게 이제 서양에서 하고 있는 자연요법의 근간이고요. 동양은 니시의학, 그 외에 뭐 여러 한의학적 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 중점적으로 한 게 니시의학이고요. 김진목 원장님은 니시의학을 본인이 체험을 많이 해서 본인의 난치병을 치유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아토피 건선으로 아무리 해도 안 낫고 뭐 혈압, 당뇨, 그리고 뭐가 있었더라? 뭐 아무튼 난치병이 여러 개 있었는데 뭐 비염이든가 아무튼 그거를 니시의학을 하면서 동시에 싹 없어진 거예요. 다른 약으로, 이분이 신경외과 의사인데 서양의학으로 다 해봐도 안 되던 것을 그게 없어지는 걸 보고, 아, 이거 내가 지금 배우고 학교에서 배운 이게 결코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일본의 니시의학 하고 있는 곳에 가서 공부도 배우고 와가지고 좀 오래전부터 저거를 주장을 했죠. 처음에는 당연히 미친놈 소리 들었죠. 의사가 뭐 당뇨약 끊읍시다, 고혈압약 끊고 이렇게 생체식 위주로 하고 이거 하면 완치합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은 결코 치료약이 아닙니다. 방송에 나와서 토론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내가 신경외과 의사다. 고혈압약 계속 먹으면 그럼 고혈압이 낫느냐? 근데 그 결국 뇌 수술하게 되더라. 또 당뇨약 먹으면 당뇨가 낫느냐? 얼마간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인슐린 주사 맞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를 뇌 수술하고 이 중풍 뭐 이런 거 수술한 나로서는 더 가까이 많이 봤다. 이제 그 얘기를 많이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잘못하면 뇌 질환이 생겨서 뇌경색이나 이게 오잖아요. 그랬더니 반론을 하더라고요. 그럼 혈압약 먹으면 뇌경색, 뇌출혈 안 옵니까? 제가 볼 때는 혈압약 먹은 사람 중에도 많은 퍼센티지가 결국 오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바닥의 그 균형 유지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뇌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균형 유지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의 30%가 균형 감각을 잡는 그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30%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균형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맨발바닥으로 애들이 걸을 때 그 미세한 균형을 잡는 게 자꾸 발달한다는 뜻이에요. 약간 찔리면 약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간 기울면, 아까 조만한 꼬마가 이거 몰고 가면 이렇게 막 기울려 할 때 이렇게 잡잖아요. 이게 굉장한 그 평생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의 상황이 될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양쪽 정보를 받아서 균형을 잡고 이런 일까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요새 뭐 천재 교육 시킬 때 일부러 막 평균대 시키고 이러는 거가 평균대에 무슨 체조 선수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균형 잡는 훈련을 시키는 게 평생에 중요하더라 얘기예요. 그때 여기 딱 딱딱한 신발보다 맨발로 할 때 훨씬 그게 활성화된다는 뜻이에요. 면역력도 핵심은 균형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면역은 숫자로 따지면 2죠. 셀프, 나와 나 아님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나 아니게 살아라고 막 압박해 들어올 때 물리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힘과 지혜예요. 근데 이게 나다움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면역력은 균형이 핵심입니다. 면역이 너무 높으면 또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잖아요. 너무 부족하면 또 이렇게 암이나 이런 병이 생기고
균형이 중요한데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맨발로 이렇게 해보자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밤 가시에 찔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밤이 이 동네 많죠. 그럼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뽑으면 돼요. 정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게 그렇게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저렇게 하면 막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무슨 곰발바닥처럼 될 것 같잖아요. 오히려 발바닥이 부드러워집니다. 자꾸 이렇게 해보시면 나중에 이 체험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신 분이라면 꾸준히 계속 하시면 좋겠고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겨울에 바로 하긴 조금 부담이긴 해요. 왜냐하면 막 찬 기운을 내가 이겨낼 정도가 안 돼요. 막 추워가지고 너무 긴장이 되실 수 있는데 조금씩 날 좋은 날 낮에 햇볕이 있을 때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걸어보시거나 10분 정도씩 걸어보시거나 그렇게 하시다가 습관화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 암과 관련하여서 TV에도 유튜브 쳐보면 맨땅요법에 보면 나오는 그 TV 화면이 종종 있는데 청계산 다람쥐인가 하는 이 별명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지팡이 하나 짚고 청계산을 맨발로 계속해서 8시간 정도씩 다닌대요. 종일 아침에 가서 저녁에 해질 때까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특이한 사람이다. 나중에는 정신병자 아닌가? 멀쩡하게 옷을 입고 맨발로 다니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암을 낳았다고 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여자분이 항암 방사선 하다 보면 부작용으로 위로 열이 막 훅 오르는 거 많이 있잖아요. 머리에 무슨 그 화롯불을 이고 지닌 것 같이 힘들었다고. 잠도 안 오고 막 미치겠고 막 화는 오르고 세상 사는데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됐는데 맨발요법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쑥 가라앉아서 이제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동기부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